왜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도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중심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의지의 차이일까요?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겪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고, 경제적인 불안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시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버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이미 충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었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떠올립니다. 의지를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참고 견뎌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방법들이 때로는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이 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참고 견디려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내가 뭘 위해 버티고 있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함정이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덜 힘들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기력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을 빨리 견디는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고의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1942년 그는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경력을 쌓아가던 시기였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 부모, 형제는 모두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았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이 주목한 것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수용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 중 왜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자는지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도 처음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한 사람들은 점점 무너져갔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에 집중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단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황은 빼앗겨도 태도는 빼앗기지 않는다.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있었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태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프랭클이 말한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빨리 사라져야 한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은 쉽게 낫지 않고, 경제적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관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빨리 견딘 사람들은 고통이 빨리 끝나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기준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그리고 그 답을 알 수 없으니까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이 관찰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을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 즉 내가 이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의미를 향한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향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함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라는 게 뭘까요? 거창한 목표나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한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이런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도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그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가 견딜 수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왜 나는 이걸 해결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그렇게 자책하고 지쳐가고 고통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병을 없애려고만 하면 우리는 끝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이 병이 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건 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은 여전히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지점이 바뀌면 고통을 견디는 방식도 바뀝니다. 병이 언제 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쉬는 것, 조금 더 몸을 돌보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언제 충분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조금 더 계획적으로 쓰는 것,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불필요한 비교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멀어진 사람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집중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이 말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고통이 빨리 끝나는 이유는 고통이 실제로 빨리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기준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우리는 끝없이 기다리고 초조해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당신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서 보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당신은 고통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가볍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정리되는 순간 같은 고통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고통이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발견한 고통을 가장 빨리 견디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통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사람과 고통을 다루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후자는 고통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같은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몸도, 관계도, 상황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빼앗겨도 태도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고통이 끝나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빅터 프랭클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발견한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 선택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